제1화 런던의 블랙캡과 놀라운 뇌의 변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착각, 아니 오해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 노년기에는 뇌 기능이 감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50대 이후에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나요? 오늘 저는 이런 생각들이 단지 오래된 통념일 뿐 과학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특별히 런던의 택시기사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년 이후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뇌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우리 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런던의 복잡한 거리를 누비는 택시기사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런던의 블랙캡 택시기사들과 그들의 놀라운 뇌. 런던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마도 검은색 택시 블랙캡을 보셨을 겁니다. 이 택시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런던의 상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특별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더 날리지라고 불리는 시험입니다. 더 날리지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기억력 테스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런던의 모든 거리, 골목, 랜드마크, 박물관, 호텔, 레스토랑, 극장, 공원, 이 모든 장소와 2만 5천여 개의 길을 완벽하게 외워야 합니다. 단순히 경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적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해낼 수 있어야죠. 내비게이션 없이 말입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평균 3, 4년이 걸립니다. 보통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런던 거리를 스쿠터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도시의 구석구석을 머릿속에 그려넣습니다. 이들은 블루북이라 불리는 교재로 공부하며 400여 개의 표준 경로를 외웁니다. 이런 엄청난 양의 정보를 습득하고 응용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런던 대학교 칼리지의 엘리너 맥과이어 박사는 이 택시기사들의 뇌를 MRI로 스캔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택시기사들의 해마, 특히 뇌의 후방 해마 부분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마는 우리 뇌에서 기억과 공간 인지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후방 해마는 공간 탐색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합니다. 택시기사들은 도시의 복잡한 공간 구조를 학습하고 기억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용했고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확장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택시기사로 일한 기간이 길수록 해마의 크기가 더 컸다는 점입니다. 이는 뇌가 지속적으로 적응하고 발전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따로 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택시기사들 중에는 50대, 60대, 심지어 70대도 있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해마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 뇌가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이 크게 감소한다는 오래된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과였습니다. 60대의 택시기사가 된 존 스미스의 이야기, 60대 택시기사가 된 존 스미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존은 35년간 회계사로 일한 뒤 은퇴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이 답답했던 그는 우연히 런던 택시기사 모집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지원했어요. 내 나이에 2만 5천 개의 길을 외우는 게 가능할까 싶었죠. 주변 사람들도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3년 반 동안 매일 런던 거리를 스쿠터를 타고 다니며 길을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같은 길을 반복해서 잘못 들어가기도 했고 간단한 경로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첫 6개월은 정말 좌절의 연속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기도 했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점점 더 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1년쯤 지났을 때는 새로운 길을 배우는 속도가 처음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저는 65세에 더 날리지 시험에 합격했고 지금은 70대 중반임에도 여전히 런던 택시기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택시 운전을 시작한 이후 더 명료해진 사고력, 향상된 기억력, 그리고 더 좋아진 전반적인 인지 능력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제 인생의 전성기는 지금입니다. 70대예요. 제가 60대 초반이었을 때보다 기억력도 좋아졌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죠. 이제는 어떤 새로운 것이라도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요.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 즉 뇌의 놀라운 적응력입니다. 우리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도전과 학습을 통해 더욱 발전합니다. 맥과이어 박사의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별한 유전자나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과 도전이 뇌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연령대에 적용됩니다. 제2화, 세계를 누비는 노년의 택시 기사들. 일본의 70대 택시 기사들과 디지털 혁명, 이제 지구 반대편 일본으로 가볼까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일본 인구의 약 28%가 65세 이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많은 노년층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택시 산업은 이러한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도쿄 택시기사의 평균 연령은 약 60세이며 많은 기사들이 60대, 70대에 이 직업을 시작합니다. 70세에 택시기사를 시작한 다나카 히로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나카 씨는 40년간 은행원으로 일한 후 은퇴했습니다. 그는 평생 자동차 운전은 했지만 도쿄의 복잡한 거리를 택시기사로 누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택시기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을 때 가장 큰 도전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었습니다. 전자결제 시스템, GPS 내비게이션, 택시 호출 앱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다나카 씨와 같은 세대 대부분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되기 위해 이러한 기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좌절감을 느꼈어요. 앱을 실행하는 방법, 전자결제를 처리하는 방법, GPS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고 지금은 이런 기술 없이는 일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죠. 도쿄대학의 연구팀은 이러한 고령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런던의 연구 결과와 유사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택시 운전을 시작한 고령자들은 공간인지 능력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전두엽의 활동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두엽은 계획, 의사결정, 문제 해결과 같은 고차원적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연구 참가자들의 인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억력 테스트, 문제 해결 능력 평가, 멀티태스킹 능력 측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들의 점수는 택시 운전을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이냐마다 케이코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특히 디지털 기술과 공간 탐색을 동시에 배우는 것이 노인들의 인지 기능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뇌가 동시에 여러 영역을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나카 씨는 택시기사로 4년째 일하고 있으며 지금은 74세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의 변화에 놀라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은행에서 일할 때보다 더 젊어 보여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매일 새로운 손님을 만나고 새로운 경로를 계획하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일이 저의 뇌를 활발하게 유지시켜주는 것 같아요. 다나카 씨의 경험은 단순히 새로운 직업을 가진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이 때문에 자신을 제한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우리 뇌는 계속 자랄 수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죠. 미국 뉴욕의 우버 드라이버 커뮤니티,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볼까요?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다양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버와 같은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가 전통적인 택시 산업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뉴욕에서는 50대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경력으로 우버 드라이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장을 잃거나 은퇴한 많은 중장년층이 우버 드라이버로 전환했습니다. 62세의 우버 드라이버가 된 마이클 존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클은 30년 동안 월스트리트에서 금융 애널리스트로 일했습니다. 회사의 구조 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후 그는 새로운 경력을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60대에 새 직장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많은 면접에서 저는 과잉 자격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나이가 문제였죠. 마이클은 우연히 우버 드라이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이것이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버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 마이클은 스마트폰 앱 사용법, GPS 내비게이션, 디지털 결제 시스템 등을 배워야 했습니다. 또한 뉴욕의 거리와 교통 패턴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 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앱이 울리면 스트레스를 받았고 경로를 찾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졌어요. 뉴욕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팀은 마이클과 같은 50대 이상의 우버 드라이버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우버 드라이버로 활동하기 전과 6개월 후 그리고 1년 후에 참가자들의 뇌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들은 공간 인지 능력, 멀티태스킹 능력,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적 인지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연구를 이끈 레이첼 그린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버 드라이버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의 사회적 인지를 담당하는 부분을 자극합니다. 또한 동시에 운전, 내비게이션, 앱 관리 등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므로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도 활성화됩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참가자들이 나이가 많을수록 사회적 인지 능력의 향상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즉 60대와 70대 참가자들이 50대 참가자들보다 이 영역에서 더 큰 발전을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우버 드라이버로 3년째 일하고 있으며 이제 65세입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내향적이었어요.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어색했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고 이것이 저를 더 외향적이고 열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또한 그는 인지 능력의 향상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 기억력이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는 뉴욕의 수백 개 거리 이름과 랜드마크를 외우고 있죠. 게다가 멀티태스킹 능력도 향상되었어요.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확인하고 동시에 승객과 대화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마이클의 이야기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노년기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60대, 70대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제3화 새로운 도전을 통한 자신감의 혁명. 인도 첸나이의 여성 택시 드라이버들. 이제 인도 첸나이로 가볼까요? 인도는 전통적으로 성 역할이 뚜렷한 사회입니다. 특히 나이 든 세대의 여성들은 종종 가정 내 역할에 제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인도에서는 여성 택시 드라이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놀랍게도 이 중 상당수가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들입니다. 이들은 평생 주부로 살다가 처음으로 직업을 가지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52세에 처음으로 택시 운전을 시작한 라크시미 파텔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라크시미는 결혼 후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그녀의 두 자녀가 성장하여 집을 떠난 후 그녀는 인생에서 새로운 목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떠난 후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고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그때 여성 택시 드라이버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죠. 인도에서는 여성 승객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여성 택시 드라이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수요에 맞춰 여성 전용 택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라크시미는 운전면허는 있었지만 첸나이의 복잡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스마트폰 사용법, 내비게이션 앱, 디지털 결제 시스템도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대했어요. 네 나이에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을까? 남편은 걱정했죠. 사실 저도 스스로 의심했어요.
그러나 라크 시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3개월간의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과 복잡한 도로 체계를 익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훈련 첫날 저는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는 것조차 어려워했어요.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졌어요. 마드라스 대학의 신경과학자들은 라크 시미와 같은 중년 여성 택시 드라이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이 여성들의 뇌 활동, 인지 능력, 심리적 웰빙을 택시 운전 전과 1년 후에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다른 연구들과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들의 공간인지 능력, 멀티태스킹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프리아 샤르마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여성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뇌의 보상 시스템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뇌의 변연계 부분, 그 중에서도 자신감과 성취감을 담당하는 영역에서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이 뇌의 정서적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크 시민은 택시 드라이버로 4년째 일하고 있으며 지금은 56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챗나이의 모든 길을 알고 있고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심지어 자녀들보다 일부 앱을 더 잘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자신감입니다. 이제 저는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고 믿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요.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가족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고 제 의견이 더 존중받습니다. 라크 시미의 이야기는 새로운 기술 습득이 뇌의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더욱 의미가 깊을 수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배달앱 드라이버. 이제 남미의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브라질 상파울루로 가볼까요? 상파울루는 2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로 최근 몇 년간 음식 배달 앱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배달 앱 경제의 성장과 함께 많은 중년층과 노년층이 이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와 팬데믹 이후 일자리를 잃은 많은 50대, 60대 사람들이 배달 앱 드라이버로 전환했습니다. 58세에 처음으로 배달 앱 드라이버가 된 카를로스 페레이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카를로스는 30년 동안 공장 근로자로 일했지만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일을 했어요. 갑자기 실직안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제 나이에 새 직장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카를로스의 아들이 그에게 배달 앱에 가입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카를로스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앱과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앱을 켜고 끄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주문을 받고 경로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도착했다고 알리는 모든 과정이 너무 복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카를로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처음 몇 주 동안 앱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점차 그는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어려웠어요. 매일 새로운 문제가 생겼고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어요. 2달째가 되자 주문을 받고 처리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상파울루 대학의 연구팀은 카를로스와 같은 50대 이상의 배달 앱 드라이버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이 드라이버들의 인지 능력과 디지털 적응력을 측정했습니다. 연구 결과 배달 앱 드라이버로 활동한 지 6개월이 지난 참가자들은 디지털 적응력, 공간인지 능력, 의사 결정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의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연구를 이끈 페르난도 올리베이라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참가자들의 뇌에서 디지털 정보 처리와 공간 인지를 담당하는 영역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뇌가 적응하고 재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흥미로운 발견은 이전의 디지털 기기 사용 경험이 가장 적었던 참가자들에게서 가장 큰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디지털 세계에 가장 생소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가장 큰 인지적 혜택을 얻었습니다. 카를로스는 배달앱 드라이버로 2년째 일하고 있으며 지금은 60세입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스마트폰과 여러 앱을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상파울루의 거리와 지름길을 잘 알게 되었고 교통 패턴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카를로스는 이제 다른 기술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고객들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카를로스의 이야기는 직업적 필요성이 새로운 기술 습득의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학습 과정이 뇌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4화, 뇌가소성과 인지기능 향상의 과학, 뇌가소성, 평생 계속되는 성장의 과학. 지금까지 우리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중년 이후에 택시나 배달 운전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 뇌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 과학적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경가소성 또는 뇌가소성은 뇌가 새로운 경험과 학습에 반응하여 구조적, 기능적으로 변화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뇌의 발달이 주로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일어나고 성인이 된 후에는 뇌가 굳어져서 더 이상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신경과학 연구는 이런 관점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뇌는 평생 동안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함께 봐라 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는 해비, 법칙입니다. 즉 특정 활동이나 기술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때 관련된 뉴런들 사이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는 말의 신경과학적 기반입니다. 런던 택시 기사들의 경우 복잡한 도시 지도를 학습하고 경로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공간 인지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뉴런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영역이 실제로 확장되고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뇌가소성의 또 다른 중요한 원리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 뇌 영역이나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연결은 약해지고 결국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도전하는 영역은 계속 발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인지적으로 도전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인지 능력의 감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가소성 연구소 소장인 마이클 머제닉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사용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것은 마치 근육과 같아서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훈련할 때 가장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연령대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활동이 뇌에 동일한 영향을 미칠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장 큰 인지적 혜택을 제공하는 활동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움, 뇌는 새로운 경험과 도전에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일상적이고 익숙한 활동은 뇌에 큰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복잡성, 활동이 복잡하고 다양한 인지 기능을 요구할수록 뇌에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도전성, 활동이 너무 쉬우면 뇌에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하고 너무 어려우면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도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개인적 의미,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활동은 뇌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성, 일회성 활동보다는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활동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택시 운전이나 배달 앱 드라이버와 같은 직업들이 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특성들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 학습, 복잡한 공간 탐색, 멀티태스킹, 사회적 상호작용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꼭 택시 기사가 되어야만 이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복잡한 게임이나 퍼즐 풀기,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 익히기 등 다양한 활동들이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뇌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개호화 뇌 건강을 위한 실천 전략과 미래 전망, 당신의 뇌를 위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전략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뇌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배우기.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세요. 이것은 새로운 언어, 악기, 요리 기법, 디지털 기술 등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완전히 새롭고 도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나는 이런 것을 배우기에는 너무 늙었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앞서 본 사례들처럼 70대에도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마스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지적 도전 정기적으로 하기. 매일 15, 30분 정도 인지적으로 도전적인 활동을 해보세요. 이는 퍼즐, 체스, 독서, 토론, 글쓰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두뇌 훈련 앱이나 게임도 좋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들이 당신에게 적절한 수준의 도전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쉬운 것은 뇌에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신체 활동 늘리기, 뇌 건강과 신체 활동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뇌로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물질의 생성을 자극합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활동을 통해 뇌와 몸 모두에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 사회적 인지 영역을 자극하고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나 가족과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는 상호작용이 더 큰 인지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기술 익히기.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에 큰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사용법, 새로운 앱이나 프로그램 배우기 등을 시도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지속적인 학습과 연습을 통해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뇌는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발전합니다. 다양한 경험 추구하기. 일상의 루틴을 가끔씩 깨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세요. 새로운 장소 방문하기, 새로운 음식 시도하기, 다른 경로로 출퇴근하기 등 작은 변화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여행은 특히 뇌에 강력한 자극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환경, 문화, 언어에 노출되는 것은 다양한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명상과 마음챙김 연습하기. 스트레스는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명상과 마음챙김 연습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5분 정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간단한 명상부터 시작해보세요. 충분한 수면 취하기. 수면은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중에 뇌는 낮 동안의 경험을 처리하고 기억을 공고히 하며 독소를 제거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하세요. 영양 균형 유지하기. 뇌 건강을 위한 식단은 몸 전체의 건강을 위한 식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건강한 지방, 특히 오메가, 3지방산, 단백질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특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블루베리, 녹차, 다크, 초콜릿 등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 유지하기.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한 믿음은 실제 학습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나는 너무 늙었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배울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앞서 본 사례들처럼 70대에도 새로운 기술을 마스터하고 뇌의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뇌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중년 이후에 택시 운전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뇌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런던의 블랙캡 택시 기사들의 해마 확장, 일본 노년 택시 기사들의 디지털 적응력, 뉴욕 우버 드라이버들의 사회적 인지 능력 향상, 인도 여성 택시 드라이버들의 자신감 증가, 브라질 배달 앱 드라이버들의 새로운 신경 연결 형성,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뇌의 놀라운 가소성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는 말은 단지 오래된 통념일 뿐 과학적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의 뇌는 평생 동안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인지적으로 활발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배경이, 현재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도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도전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택시 운전을 배우든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든 악기를 연주하든 디지털 기술을 익히든 무엇이든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뇌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이 되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데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으며 그 여정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70대에 택시 운전을 시작해 뇌가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6화 앤드류 후버만의 뇌과학 기반의 실천 전략 신경조절 물질의 세계 뇌의 화학물질 활용하기 신경조절 물질의 힘 우리 뇌는 복잡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집중이 잘 될 때, 의욕이 넘칠 때 또는 편안함을 느낄 때 이 모든 상태는 뇌의 신경조절 물질이라는 화학물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요 신경조절 물질에는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이 있는데 각각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뇌기능 최적화의 핵심입니다. 도파민, 동기부여와 목표 달성의 원동력. 오늘은 정말 의욕이 넘친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도파민이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파민은 흔히 보상화학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은 주로 동기부여, 목표 지향적 행동,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도파민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목표 설정하기. 큰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세요. 택시기사가 되기라는 거대한 목표 대신 오늘은 런던의 북부 지역 10개 거리 이름 외우기와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거죠. 각 단계를 완료할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이는 도파민 분비를 자극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보상 활용하기. 모든 노력에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간헐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이 도파민 시스템을 더 강하게 활성화합니다.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울 때 이제 알겠다 하는 순간들이 바로 이런 보상에 좋은 예입니다. 디지털 디톡스 시간 갖기, 소셜미디어, 비디오 게임, 과도한 당분 섭취와 같은 활동은 일시적으로 도파민 수치를 급격히 높이지만 결국 도파민 수용체를 둔감하게 만듭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이런 즉각적 만족을 주는 활동에서 벗어나 보세요. 현실적인 기대 관리하기. 도파민은 실제 보상보다 보상에 대한 기대와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는 결국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하고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존 스미스와 다나카 씨처럼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를 증가시키고 전반적인 도파민 기능을 개선합니다.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 안정감과 만족의 열쇠. 세로토닌은 자신감, 안정감, 그리고 사회적 인정과 관련이 깊은 신경조절 물질입니다. 인도의 라크시미가 택시 운전을 시작한 후 경험한 자신감과 만족감의 증가는 세로토닌 수치의 향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햇빛 쬐기, 기상 후 30분 동안 자연광에 노출되는 것은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는 기분을 개선하고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나카 씨가 매일 아침 택시를 운전하며 도쿄의 햇살을 받는 것도 그의 기분과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은 세로토닌 수치를 높입니다. 뉴욕의 우버 드라이버 마이클처럼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는 세로토닌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먹기.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전구체입니다. 칠면조, 계란, 치즈, 파인애플, 견과류, 두부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 인정하기, 자신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작은 성공이라도 축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라질의 카를로스가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을 때 느낀 성취감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했을 것입니다. 마사지나 포옹과 같은 긍정적인 물리적 접촉은 세로토닌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세틸콜린, 집중과 학습의 기반. 아세틸콜린은 집중력, 학습, 기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런던 택시 기사들이 더 난리지 시험을 준비하면서 경험한 학습 능력의 향상은 아세틸콜린 시스템의 최적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세틸콜린 수치를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깊은 집중 상태 유지하기. 방해 없이 한 가지 작업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아세틸콜린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존 스미스가 매일 런던 거리를 외우는데 집중한 것처럼 여러분도 딥워크 세션을 정기적으로 계획해 보세요. 콜린이 풍부한 음식 먹기, 계란 노른자, 간 소고기,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등은 콜린이 풍부하여 아세틸콜린 생성을 지원합니다. 인지적 도전에 참여하기, 퍼즐, 새로운 기술 학습, 복잡한 문제 해결 등 인지적으로 도전적인 활동은 아세틸콜린 시스템을 자극합니다. 택시 기사들의 경로 학습과 같이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활동은 아세틸콜린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충분한 수면 취하기. 아세틸콜린은 수면 중에 기억 공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과 마음챙김 실천하기. 이러한 실천은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아세틸콜린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 각성과 집중의 조절자. 노르에피네프린은 각성, 주의력, 집중력에 관여합니다. 스트레스 반응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새로운 길을 찾거나 교통 상황에 대응하는 택시 기사들의 능력은 최적화된 노르에피네프린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하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노르에피네프린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지만 적절한 수준의 도전적 상황은 이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경로를 배우는 것과 같은 적절한 난이도의 도전은 노르에피네프린 시스템을 최적화합니다. 냉수에 노출되기 짧은 시간 동안에 냉수 노출은 노르에피네프린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샤워 마지막에 차가운 물을 몇 초간 맞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호흡 기법 연습하기.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는 것과 같은 특정 호흡 패턴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시도하기. 특히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노르에피네프린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노르에피네프린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신경조절 물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뇌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후버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화학물질의 건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학습 능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택시 기사들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이러한 전략을 실천함으로써 뇌의 가소성을 촉진하고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7화 앤드류 후버만의 뇌과학 기반 실천 전략 일주기 리듬과 수면. 일주기 리듬 최적화. 뇌 기능의 시간적 차원. 후버만 박사 연구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일주기 리듬의 역할입니다. 이는 약 24시간 주기로 움직이는 우리 몸의 내부 시계로 호르몬 분비, 체온, 수면, 각성, 주기, 인지, 기능 등 거의 모든 생리적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국의 택시기사 존 스미스가 안정적인 일과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그의 일주기 리듬이 잘 조절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하고 학습하고 자는 습관은 뇌가 최상의 상태로 기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주기 리듬을 최적화하기 위한 후보만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햇빛 노출의 중요성. 기상 후 60분 이내에 자연 햇빛에 노출되는 것은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일주기 리듬을 재설정합니다. 다나카 씨가 매일 아침 도쿄의 거리를 운전하며 자연광을 쬐는 것은 그의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매일 아침 30분 동안 밖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흐린 날에도 충분한 빛이 있으므로 효과가 있습니다. 창문 유리는 중요한 파장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직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빛 노출 관리하기. 일몰 후 2~3시간 전부터 블루라이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TV와 같은 기기 사용을 줄이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나 앱을 사용하세요. 저녁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가능하면 붉은색 계열의 조명을 사용하세요. 취침일, 이 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디지털 일몰을 실천해 보세요. 식사 시간 조절하기, 먹는 시간을 하루 중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시간 제한 시기는 대사 건강과 일주기 리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 사이에만 식사하는 방식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내부 시계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침이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화 과정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루틴 확립하기, 일관된 취침 및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가능한 한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취침 전 차분한 활동으로 구성된 루틴을 만들어 몸의 수면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세요. 독서, 목욕, 명상 등이 좋은 예입니다.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실을 시원하게, 약 18C, 어둡게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이는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고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비파라메트릭 접근법, 일관성과 대비의 힘. 후보만 박사가 강조하는 또 다른 개념은 비파라메트릭 접근법으로, 이는 일상생활에서 일관성과 대비를 모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관성의 힘 활용하기,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운동하고 자는 것은 내부 시계를 안정화하고 신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최적화합니다. 존 스미스가 3년 반 동안 매일 런던 거리를 체계적으로 학습한 것처럼 특정 기술이나 행동을 정기적으로 반복 연습하는 것은 신경 경로를 강화하고 자동화를 촉진합니다.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25,000개의 길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작은 지역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이 지속적인 발전과 적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비의 중요성 이해하기, 인지적 또는 신체적 도전 기간 후 의도적인 회복 기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스트레스와 회복의 주기를 통해 뇌와 몸이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사우나나 전기욕과 같은 열 노출과 냉수 샤워와 같은 냉 노출을 번갈아 가며 하는 것은 회복력과 적응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뇌의 신경가소성을 촉진하는 호르메시스 효과를 유발합니다. 집중적인 작업 세션과 자유로운 사고, 휴식, 자연 산책 등을 번갈아 하는 것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뇌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최적으로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NSDR 및 초집중 상태 활용하기. 후버만 박사가 개발한 중요한 기법 중 하나는 NSDR, 비수면 깊은 휴식입니다. 이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깊은 휴식과 회복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NSDR의 이점과 실천 방법. NSDR은요, 니드라와 같은 안내된 명상과 유사한 상태로 깨어있지만 깊은 휴식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30분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NSDR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워있기, 몸의 다양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바디 스캔, 호흡에 집중하기, 생각과 감각을 판단 없이 관찰하기 등입니다. NSDR의 이점은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회복, 학습과 기억력 향상, 창의성 증진, 신경가소성 촉진 등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집중적인 학습 세션 사이에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이후에 낮잠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불면증이나 수면 문제가 있을 때, 취침 전에 시차 적응을 돕기 위해 등 초집중 상태 최대화하기. 후버만 박사는 또한 초집중 상태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이는 깊은 몰입과 최대 생산성의 상태입니다. 존 스미스가 런던의 거리를 학습하거나 다나카 씨가 디지털 기술을 마스터할 때 경험했을 상태와 유사합니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전화, 알림, 소음, 작업 공간을 깔끔하고 목적에 맞게 구성하며 필요한 모든 도구와 자료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시간을 구조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명확한 시작과 끝이 있는 집중 세션을 설정하고, 포모도로 기법, 세션 사이에 짧은 휴식을 포함하며 하루 중 자신의 에너지와 집중력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중요한 작업을 배치하세요. 인지적 준비도 필수적입니다.
세션 시작 전에 명확한 의도와 목표를 설정하고 시작 의식을 통해 뇌의 집중 모드로 전환할 것을 신호하며 명상이나 심호흡과 같은 집중력 준비 운동을 실천하세요. 신체적 지원도 잊지 마세요. 수분 섭취 상태를 유지하고 깊은 집중을 지원하는 가벼운 식사나 간식을 선택하며 자세와 인체 공학을 관리하세요. 초집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일 작업에 집중하고 멀티태스킹을 피하며 필요한 경우 화이트 노이즈나 집중력을 높이는 음악을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깊은 호흡을 통해 집중력을 재설정하세요. 이러한 전략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뇌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기 리듬 조절, 비파라메트릭 접근법 실천, NSDR과 초집중 상태 활용은 택시기사들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화 앤드류 후버만의 뇌과학 기반, 실천 전략, 운동과 습관 형성, 운동과 뇌 건강, BDNF의 역할. 후버만 박사의 연구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신체 활동과 뇌 건강의 연관성입니다. 그는 특히 BDNF라는 단백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라고도 불리며 뇌 건강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BDNF는 뇌에서 생성되는 단백질로 새로운 신경세포의 성장, 생존, 분할을 촉진하고 기존 신경세포를 지원합니다. 택시기사들의 뇌에서 발견된 변화, 특히 해마의 확장은 BDNF 수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냅스 가소성을 증진하고 이는 학습과 기억의 기초입니다. 뉴런 생존을 지원하며 신경 발달을 촉진하고 신경 회복을 지원합니다. BDNF 수치가 낮으면 인지기능 감소, 우울증 위험 증가, 전반적인 뇌 건강 악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BDNF 수치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BDNF 수치를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주 3, 5회, 최소 30분의 유산소 운동이 권장됩니다. 걷기, 조깅, 수영, 사이클링 등 여러분이 선호하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짧은 고강도 운동과 회복 기간을 번갈아 하는 HIIT는 BDNF 생성을 특히 효과적으로 자극합니다. 주 2, 3회 HIIT 세션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초 전력 달리기 후 90초 걷기를 10회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저항 운동도 BDNF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 3회의 전신 저항 운동이 권장됩니다. 근력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병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BDNF의 혜택은 누적되므로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운동도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습관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충분한 수면,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한 식단, 간헐적 단식, 인지적 도전, 사회적 연결, 스트레스 관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생활 방식에 통합하면 BDNF 수치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레버리지 포인트, 효과적인 습관 형성. 후버만 박사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해 레버리지 포인트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는 작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핵심 지점을 의미합니다. 런던 택시기사들이 매일 조금씩 꾸준히 길을 외움으로써 결국 25,000개의 길을 마스터한 것처럼 우리도 핵심 습관에 집중함으로써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핵심 레버리지 포인트 파악하기. 수면 최적화는 모든 인지 기능의 기초입니다. 하루의 첫 번째 90분과 마지막 90분을 수면 준비와 회복에 집중하세요. 일관된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나카 씨나 존 스미스처럼 규칙적인 수면 패턴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공고히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시간 기반 식이 조절도 중요한 레버리지 포인트입니다. 식사 시간을 하루 중 1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사 건강과 인지 기능에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침 루틴은 하루 전체의 뇌 화학물질과 성과를 설정합니다. 햇빛 노출, 가벼운 운동, 명확한 목표 설정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치를 최적화하고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흔히 스팟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인지적, 신체적 에너지가 가장 높은 시간대를 파악하고 가장 중요한 작업을 이 시간에 배치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과 초저녁에 2번의 허니 스팟이 있습니다. 에너지 슬럼프 관리도 잊지 마세요. 에너지 저하 시간을 인식하고 이 시간에는 집중력이 덜 필요한 활동을 계획하세요. 또는 짧은 NSDR 세션이나 20분 이하의 낮잠으로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습관 형성을 위한 실천 전략. 후버만 박사는 미니멀 유효 용량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분 명상, 10분 운동, 2분 호흡 운동과 같이 짧지만 효과적인 활동으로 시작하세요. 트리거, 행동, 보상 체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새로운 습관에 명확한 트리거를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커피를 마신 후 5분간 명상을 하는 것과 같이 기존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연결하세요. 행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즉각적인 보상을 통합하세요. 습관 쌓기 기법도 유용합니다. 새 습관을 기존 습관에 쌓아서 연결하세요. 예를 들면 커피를 마신 후 5분간 명상을 할 것이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느낄 것이다와 같은 방식입니다. 과정 기반 측정에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1kg 감량과 같은 결과, 목표보다 이번 주에 4번 운동하기와 같은 과정, 목표에 집중하세요. 환경 설계도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은 쉽게, 나쁜 습관은 어렵게 만드세요. 시각적 단서와 준비된 환경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운동복을 침대 옆에 준비해 두거나 건강한 간식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세요. 마지막으로 재설정 전략을 마련하세요. 실패는 과정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절대 2일 연속 놓치지 않기. 규칙을 채택하세요. 실패 후 재시작을 위한 간단한 의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카를로스 페레이라가 처음 배달 앱 사용을 배우는 과정에서 여러 번 실패했지만 결국 성공한 것과 같은 회복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화를 위한 인내와 지속성의 중요성, 습관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와 지속성입니다. 런던 택시 기사들이 3, 4년에 걸쳐 더 난리지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의미 있는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이클 머제닉 교수는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다가 갑자기 일어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처음에는 변화가 느리게 진행되다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급격한 발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 스미스가 경험한 것처럼 처음 6개월은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점차 더 쉬워졌고 결국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자주, 필요한 만큼 오래 원칙을 기억하세요. 새로운 습관이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빈도와 지속 시간은 개인마다 습관마다 다릅니다. 처음부터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 형성의 세 단계인 설정, 셋업, 구현, 임플레멘테이션, 보상, 리워드를 이해하고 활용하세요. 설정 단계에서는 습관 수행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준비하고 구현 단계에서는 실제 행동을 수행하며 보상 단계에서는 성취감을 느끼고 다음 반복을 위한 동기를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게 시작하여 천천히 나아가기를 실천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변화를 시도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하나 또는 두 개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습관이 된 후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세요. 이는 다나카 씨가 디지털 기술을 하나씩 천천히 배워나간 방식과 유사합니다. 습관과 신경, 가소성의 연결. 습관 형성과 신경 가소성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동은 뇌의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강화합니다. 이는 헤브의 법칙,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의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때 관련된 뉴런들 사이에 연결이 강화됩니다. 충분한 반복 후에는 이 연결이 자동화되어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행동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라크시미가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조차 어려워했지만 결국에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중요한 점은 나이에 상관없이 이러한 신경 경로의 형성과 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70대에 택시 운전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러한 신경 가소성이 평생 지속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습관 형성과 신경 가소성을 활용하면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건강한 행동을 개발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전 세계 택시 기사들이 보여준 것처럼 실제 삶에서 적용 가능한 과학입니다. 구화, 앤드류 후버만의 뇌과학 기반 실천 전략, 생애 단계별 전략, 뇌의 각 단계별 최적화 전략. 후버만 박사는 인생의 각 단계별로 뇌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특정 전략들을 제시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뇌 건강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기술 습득이나 뇌 발달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40, 50대 인지 예비력 구축하기, 40, 50대는
인지 예비력을 구축하기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지 예비력이란 뇌 손상이나 퇴행에 대항할 수 있는 여분의 인지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인지 예비력을 구축하면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인지 감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 다양성을 추구하세요. 다양한 유형의 인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기술도 배워보세요. 직업적 전문성 외에도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하세요. 뉴욕의 우버 드라이버 마이클처럼 전혀 다른 분야로 전환하는 것도 인지적 다양성을 정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대뇌피질 두께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학습은 대뇌피질 두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문제 해결, 창의적 사고, 전략적 계획과 같은 고차원적 인지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세요. 이런 활동들은 전두엽 기능을 유지하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런던 택시기사들이 복잡한 경로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처럼 일상에서도 인지적으로 도전적인 활동을 찾아보세요. 멀티태스킹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0대부터 멀티태스킹 능력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대신 단일 작업에 집중하고 작업 전환을 최소화하세요. 집중 시간과 전환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존 스미스가 런던 거리를 학습할 때 깊게 집중했던 것처럼 하나의 작업에 깊이 몰입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대사 건강을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감소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 저탄수화물 식이, 규칙적인 운동으로 대사 건강을 지원하세요. 대사 건강은 뇌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호르몬 변화가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이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호르몬 보충요법을 고려하세요. 60, 70대 뇌가소성 극대화하기 60, 70대는 뇌가소성을 극대화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는 뇌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본 택시기사들의 사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세요. 사회적 고립은 인지 감퇴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정기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우선시하세요. 그룹 활동, 자원봉사, 멘토링 등에 참여하세요. 뉴욕의 우버 드라이버 마이클이 다양한 승객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중과제 훈련을 시도해보세요. 인지적 과제와 신체적 과제를 결합한 활동은 특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 단어 암기하기, 댄스 수업 참여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균형 조정 능력, 인지 기능을 동시에 향상시킵니다. 택시 운전이 바로 이런 이중과제의 좋은 예입니다. 운전하면서 경로를 찾고 교통 상황에 대응하고 승객과 대화하는 것은 여러 인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게 합니다.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장소 방문과 탐색은 해마 기능을 자극합니다. 여행, 새로운 산책로, 심지어 집 주변의 새로운 경로도 도움이 됩니다. 내비게이션 앱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세요. 자신의 방향 감각을 사용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는 런던 택시 기사들이 내비게이션 없이 복잡한 도시를 탐색하는 능력을 개발한 것과 유사합니다. 항염증 생활 방식을 유지하세요. 만성염증은 인지 감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항염증 식품 섭취, 베리류, 녹색 잎채소, 생선, 올리브 오일,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해 염증을 줄이세요. 인지 예비력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세요. 새로운 기술 습득, 언어 학습, 악기 연주 등 도전적인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원칙을 역전시킵니다. 런던 택시 기사들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이 연령대에도 상당한 신경 가소성이 가능합니다. 80대 이상, 뇌 건강 유지하기 80대 이상에서도 뇌 건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에는 다음 전략들에 초점을 맞추세요. 일관성을 우선시하세요. 규칙적인 일상은 인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활동하고 자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작은 규모라도 1일인지 활동 시간을 가지세요. 이는 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수준의 도전을 찾으세요.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활동은 피하세요. 적절한 도전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조정하세요. 이는 존 스미스가 런던의 작은 지역부터 시작해 점차 영역을 넓혀가며 학습한 방식과 유사합니다. 신체적 자율성을 유지하세요. 가능한 한 독립적인 일상 활동을 유지하세요. 균형,
근력, 유연성을 위한 간단한 운동을 포함하세요. 걷기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뇌건강 촉진제 중 하나입니다. 다나카 씨가 74세에도 택시를 운전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신체적 활동은 인지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흥미와 목적을 유지하세요. 의미 있는 활동과 목표를 계속 가지세요. 취미, 자원봉사, 가족활동 등에 참여하세요. 목적의식은 인지기능과 전반적인 웰빙에 중요합니다. 라크시미가 택시 운전을 통해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찾은 것처럼 의미 있는 활동은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약물 관리에 신경 쓰세요. 복용 중인 약물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의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불필요한 약물은 줄이고 대안을 고려하세요. 약물 상호작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이는 전반적인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후보만의 접근법 종합, 평생 뇌 건강을 위한 핵심 전략. 지금까지 살펴본 후보만 박사의 뇌과학 기반 전략들을 종합해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뇌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도전의 중요성. 뇌는 지속적인 자극과 도전을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인지적으로 도전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익숙한 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는 것은 모든 연령대에서 뇌 가소성을 촉진합니다. 런던 택시기사들이 복잡한 도시 지도를 학습하며 경험한 것처럼 지속적인 학습은 뇌 구조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의 가치. 운동은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유산소 운동, 저항 운동, 유연성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신체 활동은 BDNF 생성을 촉진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뇌 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다나카 씨가 매일 택시를 운전하며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그의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의 사회적인지 네트워크를 자극하고 외로움과 관련된 인지 감퇴 위험을 줄입니다. 마이클이 우버 드라이버로서 다양한 승객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세대 간 교류를 추구하세요. 일주기 리듬 최적화, 일관된 수면, 각성 패턴, 적절한 빛 노출, 시간 제한 시기 등을 통해 일주기 리듬을 최적화하는 것은 뇌 기능과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합니다. 생체 시계에 맞춰 생활하면 호르몬 분비, 인지 성능, 기분이 개선됩니다. 존 스미스가 규칙적인 일과를 유지하며 학습 효율성을 높인 것처럼 우리도 일주기 리듬을 최적화하여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회복.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해롭지만 적절한 수준의 도전과 이후의 회복은 뇌의 적응력을 향상시킵니다. NSDR, 명상, 자연 속에서의 시간, 깊은 사회적 연결 등은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고 회복을 촉진합니다. 라크시미가 택시 운전에 초기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적응한 것처럼 스트레스와 회복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과 대사 건강. 뇌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관으로 올바른 영양과 대사 건강이 필수적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 건강한 지방,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이 균형 잡힌 식단은 뇌 기능을 지원합니다. 간헐적 단식과 같은 시간 제한 시기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과 의미 추구. 목적의식과 삶의 의미는 인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 기여, 기회, 지속적인 성장 추구는 뇌 건강을 지원합니다. 브라질의 카를로스가 배달 앱 드라이버가 된 후 새로운 목적을 찾고 영어까지 배우기 시작한 것처럼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 개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성장 마인드셋은 실제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어서 못해 라는 고정 마인드셋 대신 아직 배울 수 있어라는 성장 마인드셋을 개발하세요. 존 스미스가 주변의 회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도전한 것처럼 나이에 대한 한계를 스스로 만들지 마세요. 후버만 박사의 연구는 뇌가 평생 동안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신경가소성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전략과 일관된 실천을 통해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택시기사들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우리의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대에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고 복잡한 기술을 마스터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후버만 박사의 전략들을 적용함으로써 평생 동안 뇌 건강과 인지 능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시파 데이비드 앱스타인의 경험의 다양성이 가소성을 자극한다. 다양한 경험의 가치, 앱스타인의 관점, 앤드류 후버만의 뇌과학 기반 전략을 살펴본 후 이제는 데이비드 앱스타인의 연구와 통찰을 통해 경험의 다양성이 뇌의 가소성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앱스타인은 베스트셀러 Range Why Generalists Triumph in a Specialized World의 저자로 폭넓은 경험과 다양한 관점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앱스타인의 연구는 너무 이런 전문화보다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혜택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살펴본 택시 기사들의 사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이클은 금융 분야에서 우버 드라이버로, 라크 시민은 전업주부에서 택시 운전사로, 다나카 씨는 은행원에서 택시기사로 경력을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직업 전환을 넘어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고 인지적 유연성을 증진시켰습니다. 다양한 지식 영역의 가치, 지적폭의 중요성. 앱스타인의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지식 영역을 경험하는 것은 뇌의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런던 택시기사들이 공간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사회적 기술을 동시에 습득한 것처럼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학습은 뇌에 더 풍부한 연결망을 형성합니다. 다양한 지식 영역 탐색의 신경과학적 혜택. 서로 다른 분야를 학습할 때 뇌는 일반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영역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원거리 연결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에 필수적입니다. 브라질의 카를로스가 배달앱 사용법을 배우면서 동시에 영어도 학습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뇌에는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면 뇌가 다양한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접근법에 적응하게 됩니다. 이는 뇌의 전환 능력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상황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합니다. 뉴욕의 우버 드라이버 마이클이 내향적인 성격에서 외향적인 성격으로 변화한 것은 이러한 인지적 유연성에 좋은 예입니다. 서로 다른 도메인 간의 지식은 뇌가 은유와 유비를 통해 생각하도록 장려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창의적 혁신의 핵심입니다. 라크 슈미가 가정관리 기술을 택시 운전에 적용했을 때 그녀는 이런 종류의 창의적 연결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한 분야에서 배운 개념을 완전히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능력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발전합니다. 이런 원거리 전이는 깊이 있는 학습과 혁신의 징표입니다. 다나카 씨가 은행 업무에서 배운 정확성과 체계적인 접근법을 택시 운전에 적용한 것이 이런 전이의 예입니다. 넓은 지적 포트폴리오 구축하기, 의도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탐색하세요. 현재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주제의 책을 정기적으로 읽거나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강좌나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이는 뇌에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고 다양한 신경 경로를 형성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서로 다른 분야의 원칙과 통찰을 통합하며 개념과 아이디어를 다른 맥락에 적용해 보세요. 이는 택시기사들이 교통, 지리, 심리학,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여 최적의 경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호기심 주도적 학습을 실천하세요.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따르고 흥미로운 주제를 깊게 탐구하며 왜? 라는 질문을 자주 하고 새로운 주제에 대한 깊은 탐색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는 런던 택시기사들이 도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세요. 새로운 취미, 기술 활동을 정기적으로 시도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문화와 환경에 노출되며 익숙한 것에 도전하고 일상을 벗어나세요. 이런 다양한 경험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고 신경 가소성을 촉진합니다. 지연된 전문화, 탐색 기간의 이점. 앱스타인의 연구는 초기에 다양한 분야를 탐색한 후 나중에 전문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연된 전문화 접근법은 신경 가소성을 극대화하고 더 깊은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탐색 기간의 신경과학적 이점. 다양한 활동을 탐색하는 초기 기간은 더 넓은 신경 네트워크의 기초를 구축합니다. 이는 나중에 전문화할 때 더 풍부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존 스미스가 35년간의 회계사 경력 후
택시기사가 되었을 때 그의 이전 경험은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데 풍부한 기반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면 뇌가 더 넓은 범위의 패턴을 인식하고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상황에서 깊은 구조적 유사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다나카 씨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배우면서 그 기저에 있는 공통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양한 경험은 뇌에 더 유연한 지식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는 나중에 새로운 정보를 통합하고 기존 패러다임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라크 슈미가 디지털 기술에 적응하며 보여준 유연성이 그 예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학습은 뇌가 다양한 학습 전략을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나중에 새로운 분야에 진입할 때 학습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카를로스가 배달 앱을 배운 후 영어 학습으로 전환했을 때 이전 학습 경험이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탐색과 전문화, 중년 이후의 경력 전환을 성장 기회로 보세요. 새로운 분야로의 전환을 이전 경험의 폐기가 아닌 확장으로 보고 이전 분야에서 얻은 통찰과 기술을 새로운 맥락에 적용하며 분야 간 연결을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우리가 살펴본 모든 택시 기사들이 이러한 접근법을 보여주었습니다. T자형 접근법을 채택하세요. 한 분야에서 깊이를 개발하면서 여러 분야에 걸친 폭을 유지하고 주요 전문 분야 외에도 부차적인 관심 분야를 개발하며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하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세요. 예를 들어 마이클은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우버 드라이버로서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중년기와 노년기에는 2차 성장을 촉진하세요. 새로운 분야나 기술에 도전하는 것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고 이전 경험을 새로운 학습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며 은퇴를 완전히 새로운 탐색 기간으로 재구성하세요. 존 스미스는 은퇴 후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함으로써 2차 성장의 좋은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세대 간 지식 전달에 참여하세요. 멘토링은 자신의 지식을 새로운 맥락에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세대와의 상호작용은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에 노출시키며 자신의 경험을 더 넓은 맥락에서 재해석할 수 있게 합니다. 다나카 씨가 젊은 동료들에게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로부터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유연한 사고 방식 개발, 적응 능력의 기술. 앱스타인의 연구에 따르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고정된 지식보다는 적응 능력입니다. 유연한 사고 방식은 뇌의 가소성을 활용하고 새로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유연한 사고의 신경과학적 메커니즘. 뇌의 기본 모든 네트워크는 마음이 방황하거나 휴식할 때 가장 활발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창의적 사고, 자기 성찰, 미래 시뮬레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택시 기사들이 경로를 계획하거나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측할 때 이 네트워크를 활용했을 것입니다. 유연한 사고는 집중적인 인지적 통제 네트워크와 더 확산적인 기본 모드 네트워크 사이의 균형과 원활한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존 스미스가 런던 거리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면서도 창의적인 경로를 계획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전두엽은 다양한 정보 소스를 통합하고 기존 지식을 재구성하고 행동을 새로운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쿄의 택시기사들이 보여준 전두엽 활동 증가는 이러한 적응적 역할을 반영합니다. 유연한 사고는 더 효율적인 신경 처리와 관련이 있으며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더 적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택시기사들이 경로 탐색에 더 적은 인지적 노력을 들이게 된 것이 그 예입니다.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전략, 발산적 사고를 연습하세요. 브레인스토밍 세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이것이 다른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며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의도적으로 생성해 보세요. 이는 뇌의 창의적 네트워크를 자극합니다. 관점 전환을 연습하세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자신의 가정과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에서 논쟁을 구성해 보세요. 마이클이 다양한 승객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접한 것처럼 말입니다. 즉흥성을 개발하세요. 즉흥 연극, 음악 즉흥 연주,
자유로운 글쓰기와 같은 활동을 시도하고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며 계획에서 벗어나 순간에 적응하는 연습을 하세요. 택시기사들이 교통 상황에 실시간으로 적응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인지적 전환을 연습하세요. 다른 유형의 사고방식 사이를 의도적으로 전환하고 분석적에서 직관적으로, 세부적에서 전체적으로 다양한 사고 도구와 프레임워크를 배우고 적용하며 일상적인 문제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이는 뇌의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11화 원거리 연결, 창의성의 신경과학, 앱스타인의 작업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혁신이 종종 서로 다른 분야나 아이디어 사이에 원거리 연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뇌의 가소성과 창의적 사고에 필수적입니다. 원거리 연결의 신경과학적 기반. 기본 모든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때 뇌는 자유롭게 연관된 개념들 사이를 이동하며 일반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아이디어들 사이의 연결을 형성합니다. 라크시미가 가정관리 기술과 택시 운전 사이의 연결을 발견했을 때 이런 과정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창의적 사고는 자유로운 연상, 기본 모드 네트워크와 비판적 평가, 인지적 통제 네트워크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존 스미스가 런던 거리를 학습할 때 경험했을 과정입니다. 확산적 사고 중에 뇌는 더 넓은 영역에 걸쳐 활성화되며 이는 더 다양한 정보 소스로부터 아이디어를 끌어오는 것을 반영합니다. 카를로스가 배달 앱과 영어 학습 사이의 연결을 발견했을 때 이런 뇌 활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의식적인 주의를 문제에서 멀리하는 기간, 뇌가 배경에서 새로운 연결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택시기사들이 경로를 고민하다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는 동안 갑자기 해결책이 떠오르는 경험과 같습니다. 창의적 연결을 촉진하는 전략, 의도적인 학제 간 학습을 실천하세요.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주제들을 함께 공부하고 한 분야에서 배운 원칙과 개념을 다른 분야에 적용해보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배우세요. 이는 뇌의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도록 촉진합니다. 유비적 사고를 연습하세요.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라고 자주 자문하고 익숙한 개념의 새로운 은유와 유비를 찾으며 한 분야의 문제를 다른 분야에 이미 해결된 문제로 재구성해 보세요. 이는 창의적 사고를 촉진합니다. 창의적 재결합 기법을 사용하세요. 새로운 연결을 강제해 보세요. 이는 뇌의 창의적 네트워크를 자극합니다. 잠복기를 최적화하세요. 집중적인 작업 기간과 휴식 기간을 의도적으로 번갈아 가며 하고 문제에 대해 생각한 후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세요. 이는 창의적 통찰을 촉진합니다. 비선형 학습 경로, 성장을 위한 감자상 모델, 앱스타인의 레인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은유 중 하나는 감자싹 또는 지그재그 경로입니다. 이는 성장과 발전이 직선적이거나 선형적이지 않고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가며 다양한 경험을 통합한다는 개념입니다. 비선형 경로의 신경과학적 이점. 다양한 경험은 뇌에서 더 다양한 신경회로의 발달을 촉진합니다. 이는 인지적 유연성과 적응력을 향상시킵니다. 택시기사들이 다양한 경로와 상황을 경험하면서 더 풍부한 신경 연결망을 발달시킨 것과 같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뇌는 더 풍부하고 다층적인 정신적 모델을 구축합니다. 이는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런던 택시기사들이 도시의 복잡한 교통 패턴과 사회적 역학을 이해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다양한 경험은 한 영역에서 배운 것을 다른 영역에 적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효율적인 학습과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다나카 씨가 은행 업무에서 배운 체계적인 접근법을 택시 운전에 적용한 것이 그 예입니다. 비선형 경로는 뇌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합하도록 장려합니다. 이는 더 깊은 이해와 통찰로 이어집니다. 마이클이 금융 분야의 지식과 우버 드라이버로서의 경험을 통합하여 더 풍부한 세계관을 형성한 것과 같습니다. 비선형 성장 경로 수용하기, 일관성 없어 보이는 경험을 재구성해 보세요. 과거의 다양한 경험을 현재 작업의 자산으로 재구성하고 이전 경험이 현재 상황에 어떻게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는가를 자문하며 자신의 다양한 배경을 이야기로 통합해 보세요. 이는
택시기사들이 이전 직업에서의 경험을 새로운 역할에 통합한 방식과 유사합니다. 실패와 방향 전환을 같이 깨기세요. 포기한 프로젝트나 경력을 시간 낭비가 아닌 학습 경험으로 보고 각 경험에서 배운 전이 가능한 기술과 통찰을 확인하며 이것이 내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는 카를로스가 공장 일자리 상실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한 것과 비슷합니다. 우회로를 환영하세요. 직접적인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호기심을 따르고 예상치 못한 기회를 수용하며 이러한 우회로가 어떻게 더 넓은 관점과 통찰을 제공하는지 주목하세요. 라크슈미가 주부에서 택시 운전사라는 예상치 못한 경로를 택했을 때 발견한 기쁨과 성장이 그 예입니다. 다중 정체성을 개발하세요. 자신을 단일 직업이나 역할로 정의하지 말고 다양한 관심사와 능력을 개발하며 이러한 다중 정체성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지 탐색하세요. 존 스미스가 회계사로서의 정체성과 택시 기사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통합한 것과 같습니다. 경험 샘플링, 넓은 탐색의 가치. 앱스타인이 강조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넓은 탐색 기간의 가치입니다. 그는 진정한 전문성과 혁신적인 통찰을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영역을 경험하고 폭넓게 샘플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경험 샘플링의 신경학적 혜택,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 뇌의 이 다양한 영역이 자극되고 이는 전반적인 신경 가소성을 향상시킵니다. 택시기사들이 공간인지,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결정, 기억 등 여러 인지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며 전반적인 뇌 기능을 향상시킨 것과 같습니다. 다양한 경험은 뇌에 다양한 신경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촉진하며 이는 더 풍부한 인지적 자원으로 이어집니다. 다나카시가 디지털 기술 학습을 통해 전두엽 활동이 증가한 것이 그 예입니다. 다양한 도메인 경험은 뇌가 더 넓은 범위의 패턴을 인식하고 추출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런던 택시기사들이 도시의 패턴과 규칙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개발한 것과 같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면 뇌가 특정 경험에서 일반적인 원칙을 추출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마이클이 다양한 승객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보편적인 사회적 기술을 발전시킨 것과 유사합니다. 다양한 경험 추구하기. 일상에 마이크로 모험을 도입하세요. 일상의 작은 변화와 새로운 경험을 정기적으로 도입하고 새로운 음식, 경로, 활동, 장소를 시도하며 이러한 새로운 경험이 어떻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지 주목하세요. 이는 택시기사들이 매일 다른 경로와 승객을 경험하며 얻는 지속적인 자극과 비슷합니다. 인생의 인턴십 접근법을 채택하세요. 다양한 분야와 활동을 단기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워크숍, 단기 과정, 자원봉사 기회를 통해 새로운 분야를 경험하며 각 경험에서 핵심 통찰과 전이 가능한 기술을 추출하세요. 이는 카를로스가 배달 앱 드라이버와 영어 학습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경험한 것과 유사합니다. 문화적 경험을 다양화하세요. 다른 문화, 관점, 세계관에 의도적으로 노출되고 다양한 문화적 맥락의 문학, 영화, 음악을 탐색하며 가능하다면 다른 문화권으로 여행하거나 살아보세요. 이는 우버 드라이버 마이클이 다양한 배경의 승객들을 만나며 경험한 문화적 다양성과 비슷합니다. 학습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세요. 다양한 기술, 지식, 분야, 경험을 포함하는 의도적인 학습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고 이 포트폴리오에 정기적으로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며 이 다양한 경험들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고 서로를 보완하는지 반영하세요. 이는 택시기사들이 지리, 역사, 심리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한 것과 유사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아웃사이더의 이점. 앱스타인의 연구는 종종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이 해당 분야의 아웃사이더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새로운 관점이 기존 패러다임의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웃사이더 관점의 신경과학적 기반. 특정 분야에 오래 있으면 뇌는 특정 사고 패턴에 고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웃사이더는 이러한 고정에서 자유롭습니다. 라크 시미가 택시 산업에 새롭게 진입했을 때 그녀는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시각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뇌는 종종 물체나 아이디어의 기존 용도에 고정됩니다.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면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 창의적인 사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카를로스가 배달 앱을 배우면서 그것을 언어 학습 도구로도 활용한 것이 그 예입니다.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면 뇌는 기존 지식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맥락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존 스미스가 회계사로서의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택시 운전에 적용한 것과 같습니다. 다른 분야의 지식을 가져오면 뇌는 일반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개념 사이에 새로운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나카 씨가 은행 서비스 경험을 택시 서비스에 적용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인 것과 같습니다. TV와 아웃사이더 사고를 개발하는 전략. 의도적인 초보자의 마음을 실천하세요. 새로운 상황에서 즉각적인 판단이나 가정을 보류하고 왜 안 되나요? 같은 질문을 자주 하며 명백해 보이는 것에도 호기심을 가지세요. 이는 존 스미스가 60대의 런던 거리를 처음부터 학습할 때 가졌던 접근법과 유사합니다. 분야 간 지식 전이를 연습하세요. 한 분야에서 배운 원칙과 접근법을 다른 분야의 문제에 의도적으로 적용해보고 이 문제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다른 무엇과 비슷한가? 라고 자문하며 분야 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이는 마이크리 금융 분석 기술을 뉴욕 교통 패턴 파악에 적용한 것과 비슷합니다.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자신의 주요 분야 외에도 다양한 지적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다른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양한 청중에게 설명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는 라크 슈미가 여성 택시 드라이버 커뮤니티를 통해 경험한 다양한 관점과 유사합니다. 기존 가정에 도전하세요. 항상 이렇게 해왔다는 이유로 수용된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존 문제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며 직관에 반하는 아이디어도 고려해보세요. 이는 카를로스가 기존의 일자리 탐색 방법에서 벗어나 배달 앱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직업을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앱스타인의 연구는 늦게 전문 분야에 진입하거나 중년 이후에 경력을 변경하는 것이 사실은 큰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택시 운전을 시작한 70대 노인들의 이야기와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중년 이후 변화의 신경과학적 혜택,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구축된 풍부한 신경 연결은 중년 이후의 학습과 적응에 도움이 되는 인지적 예비력을 제공합니다. 존 스미스의 35년 회계사 경력은 그가 택시기사로 전환할 때 풍부한 인지적 자원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중년과 노년기의 뇌는 사용하지 않는 연결을 가지치기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새로운 기술 학습은 이러한 과정에 도전하고 뇌의 가소성을 유지합니다. 다나카 씨가 디지털 기술을 배우면서 경험한 인지 기능 향상이 그 예입니다. 이전 경험에서 형성된 신경 경로는 새로운 학습을 위한 기초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 과정을 가속화하고 더 깊은 통합을 촉진합니다. 라크 시미가 가정관리 경험을 새로운 직업적 맥락에 적용한 것과 같습니다. 중년 이후의 경력 변경은 종종 내재적 동기와 목적의식에 기반합니다. 이는 도파민과 아세틸콜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최적 수준을 촉진하여 학습과 기억을 향상시킵니다. 모든 택시기사들이 보여준 높은 동기 수준이 이를 반영합니다. 이전 경험에서 얻은 핵심 기술과 통찰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기술이 새로운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며 이것들을 새로운 분야에서의 경쟁 우위로 재구성하세요. 마이크리 금융 분석 기술을 고객 서비스와 경로 최적화에 적용한 것과 같습니다. 점진적 전환을 계획하세요. 완전한 전환 전에 새로운 분야를 파트타임으로 탐색하고 자원봉사, 인턴십, 부업 또는 관련 과정을 통해 경험을 쌓으며 위험을 관리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이는 라크 시미가 3개월의 집중 훈련을 통해 택시 운전사로 전환한 방식과 유사합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세요. 자신의 다양한 배경이 어떻게 독특한 관점과 통찰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를 개발하고 이전 분야에서의 성공을 새로운 맥락에 관련시키며 자신의 다양한 경험이 가져오는 독특한 가치를
자신감 있게 표현하세요. 이는 모든 택시 기사들이 자신의 이전 경험을 새로운 직업에 통합한 방식입니다. 지속적인 학습을 수용하세요. 새로운 분야의 기초를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새로운 영역의 언어와 기본 개념을 익히는 데 시간을 투자하며 디지털 도구와 현대적인 학습 자원을 활용하세요. 다나카 씨가 디지털 기술에 적응하고 나중에는 영어까지 배우기 시작한 것처럼 말입니다. 멘토와 영멘토 모두 찾아보세요. 새로운 분야의 경험 있는 전문가로부터 지도를 구하고 또한 젊은 멘토를 찾아 새로운 관점과 기술을 배우며 이러한 관계를 통해 새로운 분야의 명시적, 암묵적 지식 모두를 습득하세요. 카를로스가 아들에게 배달 앱 사용법을 배운 것과 같은 세대 간 학습을 활용하세요. 종합적 사고자 되기, 통합의 힘, 앱스타인의 작업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종합적 사고의 가치입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조화시키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개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종합적 사고의 신경과학적 기반, 종합적 사고는 뇌의 여러 전문화된 네트워크 사이에 통합된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더 복잡하고 정교한 사고 패턴을 가능하게 합니다. 런던 택시기사들이 공간, 기억, 의사결정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최적의 경로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고급 종합적 사고는 자유로운 연상 기본 모드 네트워크와 논리적 분석 집행 통제 네트워크 사이의 균형과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존 스미스가 창의적인 경로 계획과 체계적인 기억 전략을 결합한 것이 그 예입니다. 신피질. 특히 전전두엽은 다양한 인지 기능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합적 사고는 이 영역에 발달된 기능을 활용합니다. 다나카 씨의 전두엽 활동 증가는 이러한 통합 기능의 향상을 반영합니다. 종합적 사고는 종종 좌뇌 분석적, 논리적 처리와 우뇌 통합적, 직관적 처리 사이에 향상된 소통과 협력을 수반합니다. 택시 기사들이 논리적 경로 계획과 직관적인 교통 패턴 예측을 결합하는 것이 이런 협력의 예입니다. 종합적 사고 능력 개발하기, 문제를 다양한 분야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고 하나의 문제에 대해 여러 분야의 관점을 의도적으로 통합하며 다양한 사고방식, 과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실용적을 활용하세요. 이는 마이클이 금융, 심리학, 지리학적 관점을 통합하여 우버 드라이브로서 성공한 것과 같습니다. 시스템 사고를 실천하세요. 복잡한 시스템의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 연결과 상호 의존성에 주목하고 단순한 선형적 인과관계를 넘어 피드백 루프와 창발적 속성을 탐색하며 이것은 어떻게 더 큰 그림에 적합한가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는 런던 택시기사들이 도시 전체를 하나의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다양한 개념적 모델을 수집하세요. 다양한 분야의 강력한 개념적 모델과 사고 도구를 배우고 이를 자신의 지적 도구함에 추가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며 이러한 모델들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주목하세요. 이는 택시기사들이 교통 흐름, 인간 행동, 공간 탐색에 관한 다양한 모델을 통합하는 것과 같습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다양한 분야와 관점을 결합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대화와 협업 기회를 찾으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공유하고 테스트해 보세요. 이는 택시기사들이 다양한 승객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식과 관점을 확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마 평생 학습자 되기, 지속적인 뇌 가소성 촉진, 앱스타인의 연구는 궁극적으로 평생 학습의 중요성으로 귀결됩니다. 이는 나이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지적으로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평생 학습의 신경과학적 혜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해마에서의 신경 발생, 새로운 뇌세포 형성을 자극합니다. 이는 노화와 관련된 인지 감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런던 택시기사들의 해마 확장은 이런 과정의 좋은 예입니다. 지속적인 학습은 인지적 예비력을 구축하여 노화 과정에서 뇌 손상이나 질병에 대한 보호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택시기사들은 이러한 인지적 예비력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정기적인 학습과 새로운 도전은 시냅스 가소성 뇌세포 간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는 능력을 유지합니다.
모든 택시기사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경험한 것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학습은 뇌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통합을 향상시켜 인지 과정의 속도와 정확성을 유지합니다. 존 스미스가 런던 거리를 학습하면서 점점 더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예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평생 학습 촉진하기, 호기심 기반 학습 접근법을 채택하세요.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흥미를 학습의 주요 동기로 삼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하며 다양한 관심사를 자유롭게 탐색하세요. 이는 카를로스가 배달 앱 사용법을 배운 후 영어까지 배우기 시작한 호기심 주도적 접근법과 같습니다. 다양한 학습 방법론을 적용하세요. 독서, 오디오, 비디오, 체험, 소셜 학습 등 다양한 학습 방식을 활용하고 형식적 학습 코스, 워크숍과 비형식적 학습, 자기주도 탐색, 경험 학습 모두를 포함하며 디지털 학습 도구와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세요. 이는 다나카 씨가 직접 경험 동료의 도움,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마스터한 것과 유사합니다. 지적 도전의 계단식 접근법을 채택하세요. 현재 능력보다 약간 위에 있는 도전을 선택하고 근접 발달 영역, 학습 목표를 작은 달성 가능한 단계로 나누며 점진적으로 복잡성과 난이도를 높이세요. 이는 존 스미스가 런던의 작은 지역부터 시작해 점차 영역을 확장해 나간 접근법과 같습니다. 학습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함께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지식과 통찰을 나누며 서로에게 배우는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책클럽, 학습 동아리, 온라인 커뮤니티, 워크숍 등에 참여하세요. 이는 라크 쉬미가 여성 택시 드라이버 커뮤니티를 통해 경험한 협력적 학습과 유사합니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세요. 온라인 코스, 튜토리얼, 팟캐스트, 교육용 앱을 학습 전략에 통합하고 AI 기반 학습 도구를 활용하여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만들며 디지털 노트 작성과 지식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학습을 정리하고 통합하세요. 이는 다나카 씨와 카를로스가 디지털 기기와 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운 것과 비슷합니다. 앱스타인의 시각 종합. 데이비드 앱스타인의 연구와 통찰은 경험의 다양성과 폭넓은 탐색이 뇌의 가소성을 향상시키고 인지적 발전을 촉진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접근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너럴리스트의 가치 인정, 깊이 있는 전문성만큼이나 폭넓은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다양한 경험 추구, 다양한 분야, 활동, 관점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세요. 과 학습의 우회로와 방향 전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치를 인정하세요. 원거리 연결 만들기.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분야와 아이디어 사이의 연결을 찾고 만드세요. 종합적 사고 개발.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고 복잡한 문제에 총체적으로 접근하세요. 앱스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런던 택시기사나 70대에 새로운 직업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양한 경험이 뇌의 가소성을 자극하고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키며 신경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앱스타인의 연구가 우리에게 나이와 관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고 지적으로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뇌 건강과 인지 발달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는 것입니다. 70대 택시 운전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감을 주는 일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탐색, 학습, 그리고 가소성의 과학적 원칙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